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일에도 기꺼이 도와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인복이 있구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란 과연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태도와 선택, 말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인복은 문자 그대로 사람에게서 오는 복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운 좋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말하며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애착 이론에서 유년기의 안정적 애착이 성인의 관계 만족과 행복에 깊이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수명과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임을 보여주었지요. 조선의 옛 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신령이 내려와 내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에 복을 쌓았으니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놀라지 않고 이미 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제게 주는 웃음과 따뜻함이 그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복은 우연이 아니라 관계의 역사와 태도의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감춰야 인복을 키울 수 있는지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신화와 설화의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같은 말들을 종종 건너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들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 표현이 뇌에서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합니다. 칭찬의 언어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성취를 넘어 노력과 태도를 칭찬할 때 사람은 진심을 느낍니다. 공감과 경청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공감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 프레이아가 등장합니다. 프레이아는 아름다움과 부유함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루는 지혜로도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중재할 때 화려한 보석이나 무력이 아닌 따뜻한 말과 이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신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더 높은 동기부여와 성취를 보이며 관계 만족도 또한 높다고 밝힙니다. 경청과 공감의 언어는 상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소속감과 깊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의 진정성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칭찬과 감사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할 때 비로소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고 불안과 의심을 누그러뜨립니다. 결국 인복이 좋은 사람은 화려한 언변의 달인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난과 비교는 관계의 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비난의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며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누구는 잘만 하던데.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낮추고 내 불만을 던지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 연구들은 반복적인 비난이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리적 거리를 벌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조선 민담에는 혀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혀로 천냥의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한 농부가 친구의 농사를 보고 넌 왜 이렇게 작물을 못 키우니라고 말했다가 그 친구는 슬그머니 마음을 닫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교훈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말의 위험을 상징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선물 판도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 세상에 온갖 재앙을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이라는 재앙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한번 뿌려진 말은 파급력을 잃지 않고 점점 퍼지며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비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라는 말은 상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줍니다. 강정적인 비교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반복된 비교가 자존감을 낮추고 무력감을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두 가지 독은 비난과 비교이며 이를 감추고 다스릴 수 있어야 비로소 인복이라는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말에 스며들어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란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정한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질투나 불안, 분노가 섞여 있다면 그 언어는 결국 상대에게 불편함과 의심을 남깁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단순히 감정 표현을 넘어서 우리의 관계 패턴을 형성하고 굳혀나갑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기 안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관찰하는 것은 나의 무의식을 탐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나는 안 돼. 넌 항상 문제야. 같은 말을 내뱉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판적 부모의 목소리를 되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해치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도 해칩니다. 불교의 정언은 바른 말, 참된 말을 뜻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쓸데없는 말을 삼가기가 그것인데 이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련입니다. 말은 곧 업을 짓는 행위이고 그 업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도 언어는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나를 표현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동시에 나의 그림자를 자각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에 깃든 무의식의 기류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복은 나를 다스리는 언어 훈련에서 비롯되며 그 첫걸음은 내 말 속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관계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주고받는 말 속에는 그 관계의 온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패턴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무심한 대꾸로 일관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관계에서는 금세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사소한 고마움도 말로 표현하고 힘든 일에는 괜찮아, 내 마음 이해라고 따뜻하게 말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감정과 언어의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언어를 통해 해석되고 공유되며 언어는 감정을 강화하거나 진정시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듯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의 맥락을 만들고 의미를 구축하는 도구입니다. 예컨대 나는 화났다는 말은 화라는 감정을 상대에게 알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반대로 말로 감정을 누르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곧 관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고전 문학 속에서도 우리는 말의 힘을 여러 번 만납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달래려는 오디세우스의 설득,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의 교묘한 언변, 조선의 고전소설 춘향전에서는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당당한 언어가 그 예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말의 기술보다 말의 용기, 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관계를 바꾸는 작은 말습관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오늘 수고했어라고 한마디 건네기, 친구의 고민에 내가 그렇게 느낀 것 충분히 이해되라고 말해주기,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해라고 솔직히 인정하기,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신뢰의 기반 위에 관계를 쌓아갑니다. 결국 인복은 관계라는 거울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해왔는지의 결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인복을 만드는 토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 습관은 관계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언어 훈련은 단순히 화를 참아라는 억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하기 어렵다. 잠시만 시간을 줄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감정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말의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아무리 자주 연락하고 대화해도 그 안에 비난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관계는 쉽게 지치고 말죠. 반대로 드문 연락이어도 네 생각이 났어. 잘 지내지 같은 한마디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자기인식과 긍정, 감정을 높이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사람의 동기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무엇보다 관계에서의 상호 신뢰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만 잘했어라고 반복하면 상대는 쉽게 그 속내를 꿰뚫고 오히려 마음을 닫게 됩니다. 세계 각지의 설화에서도 우리는 언어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한 부족 전설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이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적절한 말로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작은 말습관이야말로 인복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인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과 우연의 이름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설명하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말과 태도의 선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려는 마음은 인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상대의 기분과 상황을 배려하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며 다툰 후에는 먼저 다가가 화해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운과 선택의 경계에서 우리는 늘 시험받습니다. 어떤 이는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그의 말습관을 보면 언제나 부정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큰 행운이 없어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의 공통점은 말과 태도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며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운처럼 보이는 인복을 만들어냅니다. 말과 태도의 자기 점검은 관계의 거울 앞에 서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감사와 존중을 표현했는가를 되짚어보는 습관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결국 좋은 사람을 부르는 언어는 화려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눈빛,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